안녕하세요. 대창 주주 여러분들. 대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이슈라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전달해 드리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구리 가격이 현재 지금보다 4배 정도 더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근거로 4배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가 리스크적인 부분도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030년까지 이 구리의 600만 톤 이상이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구리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구리 가격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구리 재고량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 하락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엊그제, 그리고 어제까지 구리 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이 구리 관련주들이 오전장에 잠깐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선물 가격이 살짝 하락함에 따라서 좀 반납폭을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제 왜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왔는지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유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제자 뉴스에 고가에 행진한 국제 구리 가격 지금보다 4배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급등의 전망 뉴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헤지펀드 매니저는 구리 가격이 앞으로 4년 정도에 걸쳐서 약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현재 1만 300달러이다 보니까 4배가량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게 됐는데, 왜 이런 전망을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 자, 전 세계적으로는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수요가 급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 구리 가격이 상승이 나오게 된 배경이 아무래도 이 미국의 전력 인프라 교체 수요와 이 신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 AI 센터에 대한 이슈 부각으로 함께 소재로 구리가 상승을 하게 됐죠. 자, 그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AI 관련 때문에 구리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풍력 발전소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발전용 모터에 들어가는 곳곳에 결국 또 구리가 쓰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전기차가 있습니다. 자, 앞선에 2022년도, 23년도에 한창 전기차 테마가 열풍을 불 때 우리 구리 관련주들도 같이 함께 동반 상승이 나왔어요. 그때 나왔던 이유가 이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내연기관차가 지금 현재 한 22km 정도 구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전기차로 변화가 될 경우에 한 78km 정도, 지금보다 3배가 더 많은 구리량이 사용된다라는 전망 속에 한 차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AI로 가고 있는데 추후에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점점점 가속화될수록 구리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대가 지금은 수요 둔화 현상 때문에 어느 정도 주춤을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퀀텀 점프가 일어나는 시기에 구리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또 뽑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겠지만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는 수요가 조금 더 앞지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광산을 많이 캐고 구리를 캐내다 보면 이 공급이 수요를 올라가는 날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게 5년 이상 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5년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구리 자체를 캐내는데 굉장히 많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비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세계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칠레가 이 광산이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리 광산을 하나 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구리 함량이 10%에서 15%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비율이 0.6%에 불과합니다. 이 말인즉슨 구리 6kg를 캐내기 위해서는 광석 1톤을 캐내야지 고작 6kg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광산을 하나 캐내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광산 하나를 신규 허가를 받고 허용을 하는 데까지 최소 15년 걸립니다. 최소 15년. 더 걸리는 것은 막 20년씩 걸려요. 자, 그런 문제점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 세계적으로 구리 소비량이 2030년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3,200만 톤이
나올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해 구리 소비량 같은 경우는 약 2200만 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구리 강산이 평균 15년 이상이 걸리고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1%에서 2% 정도 늘어난다라는 가정을 하더라도 2030년이 되게 되면요, 약 600만 톤 이상이 현재는 수요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거의 원자재 사이클이 한 번 이 슈퍼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럼 최소 6년 정도는 지속을 하는 이런 백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제 시작한 이 구리의 슈퍼 사이클이 뭐 2030년까지 앞으로 6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 주지 않겠나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거기다가 AI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재생이나 전기차가 수요가 만약에 더 급증,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될 경우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뭐 600%, 900%까지 급증할 수도 있다라는 뭐 어느 정도 전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일단은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 뭡니까? 기대감이거든요. 꿈이에요, 꿈.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주가가 그리고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거고, 그 뒤로 따라서 실적이나 뭐 어떤 재고량이나 이런 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중간 데이터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단은 전망치는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장점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분명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스크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리 재고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물 가격이 급락도 나오고 현물 가격 그리고 주가까지 급락이 나온 게 결국 이 구리 재고량 때문이거든요. 현재 상하이 선물 거래소 기준으로 구리 재고량 같은 경우는 약 29만 톤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30만 톤 가까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 지난해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수치가 그 2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겨울이 지나고 1분기, 2분기가 되면 급격적으로 이 구리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재고량도 함께 같이 떨어지는 특징들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번 24년도 1분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2분기가 지나는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수요 대비해서 여전히 이 재고량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구리 수요가 강한 2분기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구리 재고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이 구리의 최대 소비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4년도 1분기 중국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소매 판매율 증가율은 3.1%를 하회했고 부동산 부분은 연간 투자액의 9.5%가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중국의 내수 소비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구리의 수요가 중국에서 많이 소비가 돼야지 재고량도 함께 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구리 재고량이 느는 조금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과 데이터 사이에 확연한 격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 구리 가격이 실제 수요 대비 크게 웃돌고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판단감 때문에 주가가 그리고 선물 가격이 하락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 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보면서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역시 주가가 3%, 5%가량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리 가격이 반등이 나옴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형식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우리가 목표로 했던 여기 단기적으로 이 갭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이 갭을 한번 메꿔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되려면 이 구리 가격이 함께 상승이 당연히 나와줘야 되겠죠. 이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같이 함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지선이 뭘까 이걸 보게 되면, 자, 과거에서부터 뭐 사실 대장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식들이 이 기준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대창 같은 경우에는 이 양봉에서 가장 많은 이 또 거래 대금과 거래량 그리고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해당의 저점 구간을 이탈을 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자, 여기서도 기준봉이 하나 발생을 하고 해당 저점을 이탈하고 나니까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점을 잡고 여기를 깨는지 안 깨는지가 첫 번째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는 이 갭을 한번 메꿔주는지 여부가 우리에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갭을 메꿔주고 나서 이 상단 위로까지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여기를 맞고 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제가 또 그때 가서 어떤 상황과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 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